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커스 학원에서 이제 AP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3월, 4월에 이제 5월 AP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실전 대비반이 오픈이 되는데 이제 그 수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강사 경력을 이제 이러이러하고요. 이제 AP의 히스토리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이 있는데요. 이 세 과목을 이제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이제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거의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이제 정규 실전 대비반으로는 지금 월드 히스토리와 이제 US 히스토리 이제 두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과목이 유러피안 히스토리는 제치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 AP 과목 전체 중에서 그 난이도, 어려움, 점수 받기 어려운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정도,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꽤나 오른쪽,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이게 훨씬 더 오른쪽으로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매년 발표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매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더 어려운 과목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이과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과목 중에서는 English Literature 같은 건 진짜 부동의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study time 이 면에서는 이 두 과목이 거의 뭐 1등, 2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그거를 1년 동안 지금 사실 이제 3, 4월 앞두고 거의 다 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응용력을 기르고 하는 게 지금 이제 3, 4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점수 받기 힘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역사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이거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 AP 히스토리는 커리큘럼이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떠냐? 암기를 물론 하긴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지식이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 knowledge가 근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건 저의 그냥 체감상 거의 반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이거는 그런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고력 중에서도 무슨 뭐 수학적 사고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사고력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historical thinking skill,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길러야 하고, 그것을 얼마나 잘 길렀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AP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과연 그 historical thinking skill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르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는 결국 리딩과 라이팅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이면에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그 내용까지 다 추론을 해낼 수 있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리딩 스킬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내용을 읽고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맞춰서 얼마나 잘 꿰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 내용을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이팅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AP 히스토리의 그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이런 그냥 knowledge만 가지고는 안 되고 thinking skill, reading, writing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 reading, writing을 채점을 하는 것으로 그게 결과가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꽤 됐다. 지금부터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거의 한 100명 이상을 월드 히스토리를 가르쳤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시험을 봤었고, 그래서 그 시험 결과를 학교로 분석해서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보내준 자료인데, 거기 보시면 일단 왼쪽, 오른쪽이 뭐냐면요. 하나는 그 멀티플 초이스 섹션이니까 객관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프리 레스폰스 섹션이니까 이게 이제 에세이예요, 에세이. 그래서 객관식 시험과 에세이 시험의 결과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전체 응시생들을 이제 그 4분의 1로 쪼개놨어. 4분의 1로 쪼개놓고 우리 학교 학생들, 응시생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지금 아래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이 까만 막대기가 당시 우리 학교 학생들인데 하이스트 포스에 들어가 있죠. 객관식, 암기, 지식 이런 걸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들 좋은 평가를 받았어.
자, 그런데 에세이는 그렇지가 못해요. 에세이는 보시다시피 물론 잘했죠. 물론 잘했지만 하이스포츠에 들어간 친구들이 한 60% 정도?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꽤 있단 말이야. 까만 막대기.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을 다 합산했을 때 AP 점수가 이제 1, 2, 3, 4, 5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최종 5점을 획득한 친구들이 50%보다 살짝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상위 25%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상위 25%에 들어가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론 15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문제 유형이 뭐 살짝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수 주는 비중도 뭐 매년 조금씩 조정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에세이가 최종 점수를 거의 결정한다라는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그래프가 없어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에세이 수준이 그럼 어느 정도냐? 이제 지금쯤이면은 많이들 이제 학교 수업에서 시험도 봐보고 해서 이제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짜자잔. 자, 에세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다큐멘트 베이스드 에세이에 잘 쓴 샘플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니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대충 보면 야, 그래도 만점, 그러니까 에세이 개별적으로 그 만점 받은 친구들의 그 에세이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일단 기본 3페이지, 보통은 한 4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지금 디지털로 전환이 돼서 뭐 타이핑을 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장수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만큼 이제 쓸 내용이 있다는 것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고 분석한 내용이 그만큼 풍부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에세이를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지식은 사실은 교과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시죠?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쓰는 교과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과서가 굉장히 거의 뭐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두껍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책들을 본인이 읽고 요약해보고 하면서 터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이 중간에 이제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속 하긴 해야죠. 학교에서도 계속 숙제 내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들 때 그래도 조금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암기 위주의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거 특히 또 그 배운 지식을 그때그때 이제 문제를 응용을 해보면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교재들입니다. 이제 월드 히스토리 머던 교재고 이거는 이제 US 히스토리 교재인데요. 그래서 이 교재는 보시면은 뭐 보실 일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계속 이 교재를 가지고, 이 주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AP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런 깨알같이 작은 글씨의 어떤 그 풍부한 지식들 이런 거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줄거리, 그것들만 이제 딱딱 노트 테이킹 하듯이 해가지고 수업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저의 강의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실 뭐 그렇게 최고로 훌륭하다 하기도 좀 어렵지만 정말 훌륭하다 할지라도 진짜 최고의 일타 강사의 강의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내 머릿속에 남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그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오래오래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진장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매일매일 이제 수업에서 뭐 배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데피니션을 적어보게 해요. 히스토리는 이게 이제 저는 그 용어 싸움이다. 파라리 있던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날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용어들을 이렇게 줘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인디언 히스토리를 가지고 공부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힌두이즘이란 무엇이냐, 뭐 가르마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자기들이 스스로 학생들이 적어보게끔 해요. 그래서 절대 멋있게 잘 적을 필요 없고 네가 이해한 거를 너의 말로 구성해서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맞으면 맞다, 틀면 틀리다, 뭐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뭐 어떤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걸 이렇게 커멘트를 남겨줄게. 그러면 그걸 보고 다음에는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매일매일 숙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일단 배운 내용을 기억을 좀 오랫동안 하자라는 뜻에서 반복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내주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놓은 거를 보면은 제가 얘 친구가 지금 잘 수업을 따라하고 있는 건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뭐 교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아까 그 4페이지의 그 기능, 장문의 에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세이를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필요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보는, 그 훈련을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그 긴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숙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아마 이번 시즌 동안 저를 만나본 학생이라면 요거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3, 4월에 그때 만나서도 그때도 이제 20세기 역사는 제가 처음부터 개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세기가 굉장히 또 의외로 중요해요. 한국에서 역사 공부하면 20세기 대충 넘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AP 히스토리는 오히려 더 20세기 현대사를 더 강조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그 페이지를 캡처를 한 건데요. 자, 아까는 지금 한 용어에 대해서 거의 한 문장 정도로 이제 숙제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쌓여지면 그게 짧은 에세이로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 보니까 수업한 지 얼마 안 됐네. 인라이트먼트를 배웠던 날이야, 계몽주의. 그래서 인라이트먼트를 배우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 터미널로지 숙제도 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금 응용을 해서 짧은 에세이 문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거는 지금 수업 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딩을 시킨 거예요. 그 구글 다큐멘트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딩을 시켜놓고 그때그때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건 괜찮아. 요건 다시 해봐야 되겠어. 요건 이런 쪽으로 다시 전개해봐. 요렇게 이제 제가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라이딩을 다시 이제 해보는 그런 훈련을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지금 하게 됩니다. 3, 4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긴 에세이는 워낙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 번 해보기는 쉽지 않지만 주로 숙제로 내주지만 이런 짧은 에세이 같은 거는 그날그날 이런 식으로 많이 검토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일의 숙제, 터미널로지 숙제를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에세이를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응용을 이제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긴 에세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에세이는 아까 그 DBQ 그 보여드린 거는 그 친구는 아주 잘 쓴 만점 에세이였었는데, 자, 보통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써보라고 하면 이제 요 정도 써와요. 숙제를 내주면 사실 힘들어서 아예 못 써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나마 이제 꾸역꾸역 써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처음 써본 DBQ였던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채점 기준에 맞춰서 스코어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코멘트도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또 좀 잘 쓰려고 노력하고 또 좀 잘 쓰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러게 이제 그게 이제 3, 4월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3, 4월 수업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작년 여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뭐 작년 가을 GPA 대비 수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특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이제 국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특목고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도 했고 했는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요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3, 4월 수업에서는요, 뭐 자세한 거는 학원에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한 12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20세기 역사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거의 지금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배운 내용을, 기존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내용을 복습을 하고 마지막 최종 2회차에 걸쳐서는 제가 이제 모크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게 모크 테스트라는 게 무조건 많이 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크 테스트 한 번 보는데 거의 시간이 막 4시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막 풀어본다고 해서 없는 실력이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으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험 전인데 모크 테스트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시험 직전 거의 뭐 전날 정도에 한번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전체 총 12회차의 커리큘럼을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반이니까 이제 뭐 다른 지금 이제 AP 시험 앞두고 있으면 이제 다른 일과는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편하게 수업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배치를 했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많이 이제 학원들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이상으로 이제 소개 마치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이제 그 최대한 많은 학생들과 만나서 그 학생들이 이제 5월에 시험을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7월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커스에서 만나요.